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죠? 예,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자, 핵심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은 물론 인력 양성, 연구 투자, 확대, 인프라 조성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업 지원을 넘어서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셈입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수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 뭐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반도체법이 이제 가장 먼저 좀 강조가 됐고요. 네네. 제일 먼저 SK 하이닉스가 반응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조기 대선 경선 당시에도 뭐 이천 공장을 좀 방문하면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었었는데 6월 3일 이제 대선 이후에 반도체 세액 공제의 효과까지 좀 더해지면서 주가는 약 2개월 만에 이제 50%대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기관계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각 증권사 리포터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SNS텍이나 뭐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이제 리노공업, 유니테스트, DI 같은 이제 중소형주들까지도 이제 강세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AI 같이 차세대 성장 분야로 뭐 정책이 더 집중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중장기적 모멘텀까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응이 가장 빠른 기업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국내 매출 1000대 성장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1위가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합니다. 2위가 삼성전자이군요. 자, 아마도 HBM의 엔비디아 납품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급증은 HBM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에서 비롯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AI 데이터 서버 수요 확대를 빠르게 흡수한 것이 영업이익 급증의 배경인데요. 네네. 2025년 HBM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개발과 생산 확대에서도 주도권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 따르면 2025년 영업이익은 약 34조에서 37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2026년도에도 약 한 3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면서 HBM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반도체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를 들여다봤으면 2위 삼성전자도 봐야겠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2달 반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 지난번처럼 다시 5만 원대로 또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번 상승세 역시 지난번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일단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세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지만 뭐 폭발적인 우상향의 그림은 좀 나오지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긴 했지만 네. 뭐 일시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단기 변동성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뭐 조정을 통한 계단식 상승을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이제 무거운 시가총액과 더불어서 7, 8만 원대에 동결돼 있는 이제 그 투자금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하게 그려진 매물대를 이제 소화시켜줄 시간이 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액 공제가 뭐 당장에 이제 폭발적인 매출 확장으로 좀 이어진다기보다는 뭐 중장기적 실적 개선에 대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뭐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차분한 상승을 좀 지켜봐 주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디램 가격의 상승이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HBM 퀄테스트까지 이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뭐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차례 조정이 나타나는 5만 5천 원 가격대에서 재상승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5만 전자, 4만 전자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별명처럼 좀 지어져가지고. 그죠? 네. 자,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대한 HBM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E의 엔비디아 대량 납품설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보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단 8단 HBM3E는 엔비디아로부터 공급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하지만 대량 공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주력 제품인 12단 HBM3E는 현재 인증과 양산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본격 공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시총 1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경우에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커질 것 같아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네, 뭐 일단 뭐 글로벌적 리스크가 좀 발생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영향은 뭐 단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 조정은 좀 배제를 해야겠고요. 뭐 코스피 3,000포인트를 향한 기대감은 뭐 아직까지도 뭐 충분히 좀 남아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좀 담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뭐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강화될수록 코스피의 이제 상승 랠리에도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견인의 요소들이 얼마나 좀 빠르게 반영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요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HBM3E에 대한 이제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강화되면서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기대감이나 뭐 대선 이후에 이제 그 리스크가 완화에 따른 이제 외국인 순매수들의 대폭적인 증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선이나 방산, 원자력 등에서 이제 국가 주요 수입원들에 대한 이제 이익 모멘텀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 3,000포인트 그 이상까지도 뭐 바라보는 게 뭐 결코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반도체 자체 업종을 갖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협력사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소부장 업종들의 주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그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소재 부품이 장비주들보다는 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레거시라고 하죠. 그 트래디셔널 반도체 부분에 기반을 두면서 신성장 동력까지 갖춘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심텍, 한솔 케미칼 같은 부품 소재 종목들이 실적 안정성과 그다음에 성장 기대를 동시에 반영하면서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실적 기반 없이 테마성 기대에만 집중한 일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과거처럼 AI라는 이름이 붙어도 주가가 오르던 흐름과는 달리 이번 소부장 상승 랠리에서는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들이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한 종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고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역시 꽤 잘 나가고 있는 분위기죠.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가만히 안 있죠. 예, 예. 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데 전 세계 D램의 이제 75%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좀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이 좀 무기인데 뭐 강대국들이 이제 추격이 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입지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사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엔비디아의 이제 HBM 공급망을 좀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중국의 이제 CXMT사의 D램 점유율이 4.1%대까지 늘어났다는 점이나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이제 HBM을 좀 대체하는 AI 메모리 개발에 이제 몰두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 격차를 좀 축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기술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HBM4나 이제 그 D램의 고도화 전략으로 초격차 차이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R&D와 정부에서도 세액 공제나 이제 보조금 그리고 수요처의 확보 등을 신속하게 좀 뒷받침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잘 나가는 걸 보질 않는 거죠. 네. 예, 다 경쟁하고 서로가 또 그 시장을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잘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때요? 예, 삼성전자는 네. 미국 텍사스에서
테일러 지역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10%에서 4% 축소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 역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공장 가동 시점도 계획보다 늦춰져 가지고 2026년으로 연기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사실 보조금이 아니라 테일러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글로벌 대형 고객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노 단위 선단 공정 기술 확보라든가 안정적인 수율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설계 확보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경쟁력 전략이 좀 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고객 유치와 기술 성과에 대한 뉴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략에 대해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슈의 또 중심에 서 있는 CEO죠. 네,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새 먹을거리로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참 되는 사업은 다 나서네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우주 탐사 분야를 좀 넘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장으로 좀 진출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뭐 텍사스에 이제 생산 라인을 좀 구축해서 위성용 RF 통신 칩이나 이제 PIMC 같은 전력 관리 칩을 좀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뜻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외부 업체에 의존하던 이제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축소하고 공급망 전체적으로 이제 통제를 좀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뭐 미국 정부의 이제 강력한 지원까지 좀 받게 되면서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스페이스X가 위성을 이제 자체 개발해 왔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뭐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내재화 부분도 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기술이 좀 자립화를 좀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제 우주항공과 이제 군사용 특수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기술 확장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입지가 점점 축소되는 부분과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버릴 게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들 귀에 쏙쏙쏙쏙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도체주 금은동을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코너죠.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신가요? 주식의 발견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주와 관련된 동메달부터 확인합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너무나 이제 유명한 좀 기업이죠. 이제 HBM용 TC 본더 장비 분야에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한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불화가 좀 있었는데 한미반도체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TC 본더 장비를 하나 셈미텍과 이제 이원화 시키면서 두 기업 간의 이제 긴장감이 조금 강화가 됐고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결과로 좀 이어졌습니다. 뭐 현재는 이제 공동 납품으로 이제 독보적인 위치는 좀 깨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좀 장악하면서 사실상 그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SK 하이닉스는 뭐 정책적인 이슈를 받으면서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모두 다 회복을 했는데 한미 반도체는 아직도 저점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성은 오히려 한미 반도체가 월등히 더 높은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2분기에 이제 HBM4 TC 본더 장비를 좀 출시하면서 또 다시 이제 독점적 위치를 좀 선점을 해가고 있는데요. 뭐 이 분야에서 아직은 뭐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꿈의 이익률이라고 불리는 이제 4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보이는 기업들을 뭐 열 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항상 이 자리를 좀 한 자리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높은 이제 기술 장벽으로 이제 한국형 이제 슈퍼을이라는 별명이 좀 붙을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좀 지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지속될수록 한미 반도체의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높아져 갈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이 아주 우수한 기업이네요. 반도체 동메달로 한미 반도체를 뽑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상훈 자문역의 은메달 종목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선정한 은메달은 바로 TLB입니다. TLB. 네, TLB는 이제 고사양 메모리에 사용되는 기판을 좀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데이터 서버가
그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국면을 좀 맞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포함해서 그 미국의 마이크론사까지 주요 메모리 3사에게 고부가 가치 기판을 좀 공급을 하면서 실적의 가시성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메모리 구조가 점차 이제 복잡해지면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적층의 수도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회로 기판의 제작에 대한 난이도가 좀 높아져 올라가고 있고 평균 단가 역시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HBM과 DDR5에 대한 수요가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네네. 추가적으로 제품의 단가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갖추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주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TLB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좀 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좀 만들어내면서 반도체 섹터의 흐름보다 좀 한 발짝 앞서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이제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폭등을 좀 했고요. 네. 70%대 이제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안전성도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D램과 이제 SSD 기판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8,000원대에 이제 안정적인 주가를 좀 선점해 놓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메달은 지극히 한국적인 한미 반도체였고 은메달은 지극히 글로벌한 네. 예,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TLB 이렇게 두 개가 차지를 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금메달 종목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핵심 소재인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핵심 소재를 좀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극자외선 EUV 린스와 HBM 그리고 AI용 유리기판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요구되는 이제 첨단 패키징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화학 소재를 좀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소재 강국인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았고 기술 보호 때문에 국산화가 좀 매우 어려웠는데 이 어려운 거를 이제 금메달 기업이 좀 해결을 해줬습니다. 야,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의려라는 단어가 어울리네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신정부 돌입 이후에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이제 많은 지원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메달 기업도 2028년에 용인 이제 클러스터 내에서 신규 시설과 설비 구축을 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까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메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래도 우리 박상훈 자문위원께서 굳이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일단 먼저 이제 TSV 포토 레지스트는 이제 HBM의 이제 메모리 적층 공정의 이제 필수 소재인데요. 네. SK 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사에서 HBM 포 생산을 좀 본격화하면서 이 TSV 공정 수요가 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금메달 기업에서 국내 유일 수준으로 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 EUV 린스인데 일반적인 초순수는 이제 반도체 세척 공정에서 휘어짐이나 패턴에 이제 붕괴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세정액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계 최초로 좀 개발을 했고 이제 국산화와 양산까지 좀 맞췄다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생산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리기판 제조의 이제 핵심 과정이 이제 회로 빌드업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소재를 좀 개발하면서 시장에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좀 돼 있다라는 점인데요. 포토 레지스트, 현상액 그리고 스트리퍼 이 세 가지 소재를 좀 상용화를 좀 마쳤고요. 현재 이제 고객사 양산 테스트를 마치고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과 매출 확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과 함께 이제 재료와 실적이 좀 동시에 부각되는 타이밍이고 차트적으로도 이제 기관계 순매수를 통한 3만 원대 전고점 돌파를 좀 예상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제 지금 본격적인 공략이 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호재들은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남겨놓을 테니까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좀 친구 추가하셔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위원이 택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을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자세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